마켓 비하인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 뉴욕 증시 정말 많은 이슈가 있었죠.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는 엔비디아 호실적, 두 번째는 관세 일시 복원도 있었고요. 파월 의장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회동까지 했었죠. 관전 포인트 어떤 게 있었을까요? 우선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재평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사실 실적 발표 나온 게 이제 예상보다는 좋게 나왔다. 근데 이제 그게 H20의 어떤 손실을 감안을 했을 때도 뭐 이제 성장률이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뒤집어 놓고 말씀을 드리면 엔비디아 주가가 한 3개분기 연속 하락을 했었던 이유가 사실 성장률은 좋았는데 이게 성장률 자체가 추세적으로 하향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100% 이상에서 70%대 중반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 H20을 감안을 해서 H20의 리스크가 없었다라고 전제를 해도 70%대 중반에 약간 못 미치는 숫자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에서 환호했던 거는 컴퓨텍스 2025에서 젠슨 왕이 이미 사전에 약을 좀 친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손실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얘기했던 게 이제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AI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회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AI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었고 여기에 중동발 수주 이슈가 있었고요. 여기 더해가지고 블랙웰 관련해가지고 이제 노이즈 제거되면서 하반기 출하가 본격화될 거다라는 기대감. 여기에 더해가지고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추론 영역 시장 자체가 이제 개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시장이 최대 10조 달러까지 늘어날 거다. 이제 미래에 대한 그림을 자꾸 그려주다 보니까 시장이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 목표 주가들이 다들 그냥 또 너나 할 것 없이 전고점 돌파한다 하고 이제 강하게 지금 이제 어필을 하는 그런 그림이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도 이제 이런 효과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 업황이 전반적으로 좋았었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제 미국 무역국제법원에서 트럼프 행위에 대해서 이제 불법성을 판결을 하면서 이제 상호관세 부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중단을 이제 지시를 했는데, 트럼프 쪽의 측근들 나바로부터 시작해서 헤셋, 트럼프 본인까지 난리가 났었죠. 트럼프는 그거 판결 나오고 나서 미국 시간으로 보면 한참 잠들어 있을 시간인데 자기 이미지를 올려가지고 무슨 투사 이미지를 갖다 SNS에 올리고 막 그 난리를 쳤는데 결국 또 항소법원에서 일단은 그거를 유예를 시켜라. 그래서 이제 일단 유지를 시켜라라고 요구를 하는 바람에 미증시가 야 이제 환호했다가 이게 뭐지 했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이 좀 나왔었던 것 같고 트럼프가 파월을 또 불렀던 건 사실 트럼프 속 탈 겁니다. 타는 이유가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하나 자기 마음대로 처음에는 막 하는 분위기였는데 하나씩 발목이 잡히고 있죠. 파월도 말을 안 듣고 있죠. 그래서 불러가지고 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을 했던 것 같은데 파월이 여기서 굴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된 측면이 있고요. 또 어저께 이제 그동안 쳐다도 보지 않았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보다 좀 많이 나왔다 해가지고 때마침 많이 올랐고 올랐던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던 차에서 고점에서 살짝 매물이 나오는 정도 그런 그림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본적인 어떤 지표 자체 예를 들어가지고 시장을 뒤흔들 만한 요인이 되는 거는 결국 N달러, 미국채 10년물, 일본 국채 20년, 30년물 이런 추이 자체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어떤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인데 엔비디아 체크 포인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밤사이에 장 초반에는 6%까지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젠슨 왕 CEO가 8억 달러 규모의 이 주식 매각 계획을 3월에 제출을 했었다. 이런 소식 들리면서 네네네. 약간 되돌림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투자자로서 그렇게 막 걱정할 필요는 없을까요? 저는 사실 그거보다도 이번에 시장이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시각이 참 재밌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아마 시장일 수도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성장률 자체가 줄어드는 거를 우려해 놓고 나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대로 하면서 갑자기 주가가 환호를 하고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대고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시장의 어떤 그 이슈를 받아들이는 시선의 변화라는 게 이렇게 이제 빨리 확 바뀔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이제 관세 전쟁 여파 속에서도 그나마 선방했네라고 받아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때문에라도 엔비디아 지금 젠슨 왕 CEO가 매각 기사 난 거 저도 보고 왔는데 그 8억 불 매각한 거 규모는 엄청 큰 거긴 한데 그러니까 매각 큰 거긴 한데 그게
그거 자체 때문에 엔비디아가 흔들린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뷰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포인트로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엔비디아의 시각 자체는 여전히 상승을 하더라도 완만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드라마틱한 상승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오늘 매각권 관련한 부분들은 그냥 시장에서 일종의 노이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원래 맞습니다. 그렇게 좀 약간 원래 기대가 높은 자식에게 더 가혹한 법이잖아요. 좀 약간 시장이 엔비디아에게 그동안 되게 엄격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약간은 조금 더 우호적이게 됐다. 약간 이런 시각으로 좀 분석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밤사이에 또 엔비디아 이외에도 시장을 흔든 이슈가 있었죠. 이 트럼프 상호관세, 이게 또 굉장히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와 행정부, 약간의 그런 기싸움 기류도 보이는데 이게 또 관세를 놓고 격화가 됐습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행태를 보면 입법, 사법, 행정을 한꺼번에 아울러버리는, 사실상 이게 민주주의의 어떤 삼권 분립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일방주의로 지금 계속 움직여 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무역법원에서 일단 제동을 건 건데, 거기에 대해서 길길이 날뛰면서 이제 선출된 이제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 임명직이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강하게 반박을 했는데, 글쎄요, 저는 트럼프 성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이 아직은 시스템은 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이게 일방주의가 만약에 항소를 해가지고 연방국 대법원이 같은 어디에서 이제 최종 판결에서 트럼프 쪽으로 유리하게 나온다고 그러면 미국의 어떤 향후 그림 자체가 이제 과거 민주주의의 수호자, 그 다음에 또 자본시장을 지키는 어떤 역할을 했었던 이미지였었다고 그러면 지금 이후부터는 사실상 좀 정체성이 좀 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봐야 될 거고, 우리는 좀 상당히, 우리 같은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좀 미국을 상대로 해서 힘든 그런 입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당장의 주가 흐름보다는 일단 미국의 어떤 시스템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그 부분에 좀 더 이제 앞으로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 뭐 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막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근데 사실 이거 아니더라도 슈퍼 301조를 위시해가지고 트럼프가 행정부 차원에서 손을 쓸 수 있는 규제 이런 것들이 한 4가지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뭐 환호할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 백악관 관련 뭐 행정 인사분들 다 전부 다 뭐 우호할 만한 뭐 우회를 해가지고 이거를 결국에는 관철을 시킬 것이다.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발언들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약간 시각을 옮겨서 우리 시장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어제 한국은행이 5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결국에는 베이비컷을 단행을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미국과의 차이는 지금 2%포인트가 납니다. 약간은 뭐 원화를 약세를 시키는 쪽으로 가서 소비를 살리겠다, 이런 가닥으로 좀 해석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이번에 금리 인하는 이제 원화가 갑자기 최근에 지금 초강세라고 표현하기에는 지금 수준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1,400원대 후반까지 갔었던 게 1,350원까지 갑자기 급락을 했던 그런 패턴을 일정 부분 되돌리면서 제어해준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증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국내 경제 입장에서도 봤을 때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결국 우리나라 행정부, 차기 정부가 유동성을 이제 풀면서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의 마중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좀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국채하고 국내 지금 그 기준금리, 이 금리 차이가 지금 뭐 거의 2%가 나는데 이건 사실 역대급이긴 하거든요. 역대급이긴 한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도망을 안 가는 이유는 한국 경제에 대한 확신보다는 한국이 경기 부양을 할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상황에서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가기보다는 최근에 지금 올해 들어와 가지고 그 주가 수익률이 좋았던 국가의 대표적인 국가가 독일하고 또 중국이 있는데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 경기 부양, 유동성을 많이 확충을 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부분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장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수적인 측면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좀 풀면서 이 내수를 좀 살려낸다기보다는 어쨌든 좀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역할을 할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참 이 외인 수급이 사실 뭐 우리 체질이 개선이 됐다라기보다는 미국이 기침을 하니까 그래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K 증시 약간은 좀 고생을 하면서 약간 노력은 하는구나 이 정도로 보고 아직 가지 않는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코스피는 9개월 만에 뭐 2,700선을 돌파를 하면서 연고점을 경신을 해줬고요. 어쨌든 대선 기대감에 미국 호재까지 더해지니까 이게 좀 추가적으로 랠리를 이어갈 수 있냐 여기에 좀 시선이 쏠릴 것 같은데 우선은 뭐 대선 기대감 다음 주면 약간 이슈가 소멸이 될 거고요. 또 미국 호재도 지금 당장은 악재로 약간 바뀌었죠. 저는 단기적으로 너무 흥분하지 말자.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올 초부터 올해 증시는 미국보다는 한국이 더 좋을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지금 이제 대선 전후 이제 5월 들어와 가지고는 전 정책 관련 이슈를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하반기에 한국 증시가 이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의외로 탈바꿈을 하면서 일본과 같이 주가 제자리 찾기, 주가의 어떤 가치를 재평가받는 어떤 그림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조금 너무 급하게 가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조정을 받을 수도 있기는 한데 대선이 다음 주 이제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러면 대선 앞에서 사실 정책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면은 이게 여기서 뒤늦게라도 잡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대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흐름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게 이틀 전인가도 한번 지금 현재 최근에 주도주 역할을 했던 소위 말해서 조방원 섹터가 한번 충격을 받았잖아요, 장중에.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정책 기대감 때문에 올랐었던 지주라든지 증권이라든지 이런 쪽 역시도 세론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없으신 분이 너무 서둘러서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번 주 다음 주는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서 단기 조정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져가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 뭐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순환매가 워낙 좀 심한 그런 증시이긴 하죠. 특히나 또 이렇게 대선 같은 이슈가 있을 때는 관망 흐름으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어제 그래도 제가 기대를 했던 게 이 한국 반도체주들 엔비디아가 워낙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까? 좀 펄쩍 뛰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오히려 수급이 전력 쪽으로 쏠리는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AI 쪽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려 놨더니 한국에서는 전력기기가 반응을 했죠. 그거는 왜냐하면 AI 시장 내에서 이제 계속 제가 안타까운 이제 말씀을 드려왔었던 거는 그동안 사실 우리나라 레거시 반도체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글로벌 넘버 1, 2 역할을 하면서 시장을 주도했었다 그러면 이번에 AI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살짝 메인스트림에서 약간 좀 주변으로 밀려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특히 뭐 삼성은 여전히 그쪽에 제대로 된 참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자괴감이 들긴 하지만 사실상 뭐 부품업체 이상의 어떤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크게 반영이 되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증시를 최근에 외국인이 좀 사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 증시 2,700 넘어설 때까지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올랐다기보다는 기관들이 장세를 주도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책 관련 변화의 가능성을 놓고 기관들이 베팅했던 쪽으로 주가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 본격적으로 주가가 반등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레거시 쪽에서 살아나는 그림, 그 다음에 HBM 쪽에서 좀 더 그 삼성전자의 역할이 좀 강화가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든지 또는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이슈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다든지 하면서 반도체 쪽이 좀 살아나는 그림이 나올 때 이쪽이 본격적으로 좀 주가가 추가 상승의 어떤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저는 사실 살짝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아주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는 선수요가 좀 많이 반영된 측면도 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의 어떤 분위기를 좀 살짝 발목을 잡는 느낌이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이제 엔비디아가 그렇게 AI 미래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했잖아요. 그럼 결국 전력은 더 필요하게 될 거고, 그러면 전력난에 지금 기기의 부족에 대한 부분들, 어저께도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제가 하나 캡처를 해갖고 온 이미지가 있는데, 블룸버그에서 났던 게 뭐냐면, 이제,
전력기기 쇼티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쪽과 관련해서는 중국 업체가 배제가 된 상황에서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사실 AI 열풍에서 반도체가 가는 게 아니라 이쪽 전력기기 쪽이 수혜를 보고 있는 그런 그림이 역시 지금 올해도 계속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전력기기 쇼티지 이야기는 뭐 작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반복적인 이야기죠. 자, 근데 오늘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게 드디어 이 세계 최대 암학회 ASCO 그동안 5월 달은 좀 제약바이오의 달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약간은 좀 소외를 받았었습니다. 이번 기회 통해서 좀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아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 후기 단계 2상이나 3상에 해당하는 것들의 이제 임상 결과 이런 것들이 주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라이센스 아웃을 이제 주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은 좀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아스코에 참여하는 업체 옛날 같으면 뭐뭐뭐뭐 해가면서 그런 것들이 반등이 나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이제 참여하는 업체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시가총액도 좀 많이 커져 있는 상태고 지금 시장 자체가 또 이제 수급 쏠림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어떤 특정 섹터로 쏠림이 확연했었고 이번에 5월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좀 소외된 측면이 있고요. 저는 이번 아스코를 보실 때는 이 참여하는 업체 뭐가 한 대 들어해서 그걸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거기서 발표하는 이제 내용들을 들어보시고 그 가운데서 내가 투자할 회사가 무엇인지를 좀 더 확인을 해보시고 또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여기서 어떤 성과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셔가지고 바이오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저는 바이오 단기 투자는 별로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중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업데이트하는 시간으로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라이센스 아웃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이런 학회라든지 이런 걸 보신다고 그러면 이쪽보다는 바이오 USA나 연초에 하는 JP 모건 헬스케어 이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 아스코 관련해서 이슈들은 이미 좀 선자적으로 반영이 된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영훈 IM증권 이 서울금융센터 이사 함께 좋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